이번 시간에는 확률 두 번째 챕터인 조건부 확률에 대한 중단원 학습 점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어떤 개념을 배웠고 그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배우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건부 확률, 두 번째는 확률의 곱셈 정리, 세 번째는 사건의 독립과 종속, 그리고 네 번째가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어요. 요거는 챕터 1보다 개념도 좀 어려웠고 문제들도 좀 어려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념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요. 공식을 제대로 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부 확률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챕터 1에서 배웠던 확률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앞에서 확률은 뭐였어요? NS분의 NA였죠. 그래서 항상 전체 경우분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였다고 하면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 자, 전체가 아니라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때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건 B를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우리가 NS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였다? NA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나눠주시면 바로 PA분의 뭐다? 자, 일단은 그러면 A면서 B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구해주는 건 뭐냐면 교집합의 확률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을 바로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B의 확률인 확률인데 어떤 조건에서 자, A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B바 A라고 쓰셨고요. 자, 그 정의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확률이기 때문에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확률의 곱셈 정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챕터 1에서 확률의 뜻과 활용에서는 덧셈 정리를 배우셨죠? 자, 그때는 무슨 집합? 그죠? 합집합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곱셈 정리는 자, 무슨 집합하고 관련이 있다? 바로 교집합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이 양수라고 될 때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걸 우리가 본 거예요. 자, 여기서는 바로 조건부 확률에서 보는 건데요. 자, 그러면 분자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죠? 우리가 PA 교집합 B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그죠? 바로 여기 있는 PA 하고요. 조건부 확률이 뭘 곱해준다? 그죠? 바로 B바 A를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곱셈 정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다? 자, 공식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요거하고 또 관련이 되는 게 뭐냐면 사건의 독립과 종속입니다.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죠. 자,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B바 A 자체가 바로 뭐다? B의 확률하고 뭐다? 같은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B바 A가 B란 말은 여기 바 A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A란 조건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자, 무슨 관계다? 자, 독립이 되는 것이고요. 독립이 아니면 뭐라고 불렀다? 종속이라고 불렀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독립이면 여기는 2번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바로 자, 2번 두 번째 개념이었던 확률의 곱셈 정리를 보시면 아까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자, PA에다가 뭘 곱해주는 겁니까? 그죠? 자, B바 A를 곱해주는 건데요. 자, 우리가 독립이면 어떻게 돼요? 자, B바 A 자체가 뭐가 된다? PB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교집합의 확률이 PA하고 PB가 곱해진 게 되면 자, 뭐가 된다? 독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2번이 뭐다?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자,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자, P라고 했을 때 이 시행을 N번 반복하는 독립시행에서 바로 사건 A가 R번 일어날 우리 확률은 뭐가 되냐면 NCR에다가 자, 그 확률의 뭐다? R 거듭제곱. 자, 그리고 1-P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거에 뭐다? 나머지 거듭제곱을 하시면 바로 뭐가 된다? 독립시행의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로 푸는 거냐면 공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도입부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개념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다? 공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식들을 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1번 살펴보겠습니다. OX 문제 중에서 다음 문장이 참이면 OO 그 다음 거짓이면 X표를 하래요. 자, 이때는 자, P는 0.4고 PB는 0.6이고요. 교집합이 0.3입니다. 그 다음에 뭘 물었죠? 자, 우리가 B바 A를 물었습니다. 그럼 B바 A를 물었으면 여기 있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죠? 자, P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뭐가 되냐면 A 교집합 B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자, PA가 얼마다? 0.4라고 돼 있고요. 자, 교집합은 얼마가 되는 0.3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0을 곱하면 얼마다? 4분의 3이 돼서 0.75가 나오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0.5라고 했어요. 그럼 뭐다? 자, 이 부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번조차도 자, 조건부 확률에서 뭘 구해야 된다? 그죠? 공식을 외운 다음에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는 거거든요. 이 공식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미리 설명했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5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살펴볼게요. 자유투 성공률이 50%인 어느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3번 한다고 합니다. 자, 2번 성공할 확률을 물어본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는 대표적인 뭐다? 바로 독립시행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했던 것이 뒤에 물론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앞 사건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각 사건이 독립이기 때문에 독립시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유투 성공률이 50%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가 되죠? 그렇죠.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몇 번 중에서, 자, 3번 중에서 몇 번? 2번 성공하죠. 자, 그럼 성공할 확률은 2분의 1로서 몇 번이다? 우리가 2번 성공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실패할 확률은 1 빼기 2분의 1입니다. 그럼 역시 얼마다? 2분의 1이 되는 건데, 그럼 3에서 2를 빼면 얼마다? 1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다행히도 우리 50%는 반반이야. 그래서 이거 계산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3C2의 2분의 1의 세제곱이라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뭐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시행 확률은요, 여기는 확률을 우리가 분수로 유리수로 나타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죠? 공식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니 해도 개념하고 뭐가 중요하다?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다음 표는 독서체험교실에 참가한 어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독서체험교실에서 하는 활동을 조사한 것이라고 하네요. 자, 이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학생이 몇 학년이다? 2학년일 때, 자, 그 학생이 독후감 쓰기를 한 학생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챕터 1에서도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이해하는 문제를 푸셨거든요. 자, 그때는 그냥 이미 한 명을 뽑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분모가 뭐가 되냐면 전체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조건이 딱 주어져 있죠. 몇 학년이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1, 2학년인데 2학년 중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학년 중에서는 몇 명이다? 2학년은 18명입니다. 자, 그 중에서 자, 그 학생이 독후감 쓰기를 한 학생이란 말은 2학년 학생이면서 뭐다? 독후감을 썼다라고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교집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답은 얼마다? 그죠? 18분의 12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6으로 약분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뭐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딱 몇 학년을 찍었다? 자, 2학년에서라는 조건이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무슨 문제냐면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표로 나왔을 때도 전체를 묻느냐 아니면 이렇게 조건을 준 다음에 확률을 물어보는 거하고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얼마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은 3개의 불량품을 포함해서 15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제품 1개씩 2번을 꺼냅니다. 자, 첫 번째는 정상품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불량품을 꺼낼 확률을 물어본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시행을 몇 번 하는 거냐면 2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번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떻게 처음에 시행한 거에 대해서 각각 두 번째 확률이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때는 곱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정상품 나올 확률을 볼까요? 자, 그러면 정상품은 어떻게 되냐면 15개 중에 3개가 불량품이니까 당연히 정상품은 몇 개다? 12개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한 개를 우리가 뽑을 때 정상품을 뽑을 확률은 바로 15분의 12가 됩니다. 자, 근데 수학에서는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기는 자,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단 꺼낸 제품은 뭐 한다고요? 다시 넣지 않는데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비복원 추출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자, 분모가 줄어듭니다. 어떻게? 몇 개로 줄어든다? 14개로 줄어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량품을 꺼내야 된대요. 자, 근데 현재 정상품 13개 중에서 12개 중에서 하나를 꺼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불량품은 그대로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분자는 얼마가 되냐면 3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사건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 각각 뒤에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한다? 곱해주시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약분하면 5가 되겠고요. 자, 약분하면 얼마다? 그죠? 우리가 2로 약분할까요? 그러면 7이 되고요. 여기는 얼마다? 6이 되네요. 자, 그럼 5, 7, 35분의 얼마다? 6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몇 번 했기 때문에 2번 했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뭐다? 곱해주는데 중요한 것은요. 자, 꺼낸 제품은 다시 넣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래서 분모가 변하는 거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고 PA는 5분의 2고 PA 교집합 B가 10분의 1이라고 하네요. 자, 그때 PB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개념 정리해서 OX 문제를 푸신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때 AB가 서로 독립일 필요 충분 조건이 뭐라고요? 예, 바로 여기는 교집합의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PA하고 바로 PB의 곱으로 나타나면 바로 뭐다? 독립이라고 배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냐면 10분의 1인데요. 자, 여기 보면 PA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5분의 2의 PB 자체가 얼마다? 10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 양변에다 뭘 곱하시면 되냐면 바로 5분의 2 역수인 얼마다? 2분의 5를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약분하면 얼마가 되겠다? 2가 돼서 얼마다? 4분의 1이 나오네. 그래서 PB는 얼마다?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게 독립이라는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곱셈 정리죠.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이 뭐다? PA 곱하기 PB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공식 기억하셔가지고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문제가 다 정리가 됐어요. 자, 우리가 세 문제를 배우셨는데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4번입니다. 자, 두 사건 AB에 대해서 PB가 3분의 1이고요. 합집합의 우리가 확률이 9분의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P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자, 그럼 고쳐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A 여집합파의 B의 여집합이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분모는 뭐가 되냐면, 자, B의 여집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가 뭐가 되냐면요, 바로 B의 여집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어떻게 되죠? 그죠? 여기 있는 조건이 B의 여집합하고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A 여집합이 뭐다? 교집합을 구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공식을 제대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근데 살짝 고쳐야 될 게 보이네요. 자, 뭐가 보이냐면 여기는 B 여집합은 그대로 두고요. 자,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 기억나시죠? 네, 고쳐주면 이렇게 됩니다. A 합집합 B에 뭐가 된다? 여집합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무슨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의 확률을 우리가 이용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B의 여집합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1에서부터 뭘 빼주시면 되냐면 바로 B의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고요. 분자는 뭐가 되냐면 1에서부터 자, 뭐다? 그렇죠? 우리가 합집합의 확률을 빼주시면 돼요. 근데 다행히 PB도 주어져 있고 합집합의 확률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1 빼기 3분의 1분의 1 빼기 얼마다? 9분의 5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자, 분모는 3분의 2, 자, 분자는 얼마다? 9분의 4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번분수 계산할까요? 자, 그러면 9분의 4 나누기 3분의 2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9분의 4 곱하기 얼마다? 2분의 3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약분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약분되면 여기 3이 됩니다. 이 약분하면 얼마다? 우리가 2가 나오죠. 그럼 답 나왔네요. 자, 이 문제의 답은 얼마다? 3분의 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 개념 정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일단은 조건 확률의 정의를 기억하셔서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을 살펴보겠습니다. 5번은 어느 고등학교 상담실에서 지난 한 달 동안 1학년, 2학년 학생 총 몇 명? 30명이 전문 상담 교사에게 상담을 받았다고 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1학년은 남학생의 비율이 몇 %다? 40%이고 2학년은 남학생의 비율이 얼마였다? 30%라고 하네요. 자, 상담을 받은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이 남학생일 때, 그래서 조건부 확률입니다. 전체를 본 게 아니고 뭐만 딱 봤다? 남학생만 딱 봤어요. 자, 근데 그 학생이 1학년일 확률이 5분의 1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란 말은 남학생이면서 1학년이기 때문에 1학년 남학생이 되겠죠. 자, 그런 확률을 구했는데 얼마다? 5분의 2라고 합니다. 자, 상담을 받은 1학년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이제 식으로 고쳐야 되는데 식으로 그냥 고치려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소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 요소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자, 일단 학년으로 나눴어요. 자, 1학년 뭐다? 2학년. 자, 그리고 또 뭐로 나눴다?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눴죠. 그럼 이게 뭐로 만들 수가 있냐면 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요소가 학년과 뭐다? 성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줄을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일단은 이렇게 4줄, 4칸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뭘 할까요?
자, 1학년으로 둘까요? 자, 그럼 여기 1학년, 여기는 몇 학년? 2학년. 물론 여기다가 남학생, 여학생 쓰셔도 관계는 없어요. 자, 여기다가 뭘 쓴다? 그죠? 남학생, 그 다음에 뭘 쓰냐면 여학생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항상 뭘 적어주냐면, 자, 합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바로 뭐다? 뭐를 만들어라? 그죠?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다 이제 채워 넣을 거야.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되겠고요. 우리가 표 이쁘게 만들면 여기는 학년, 여기는 뭐다? 성별 이렇게 해주시면 표가 더 완벽하겠네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모두 몇 명이다? 그죠? 우리가 30명을 우리가 30명이 상담을 받았대요. 자, 근데 여기서 묻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상담을 받은 1학년 학생이 몇 명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상담을 받은 1학년 학생은 뭐라고 하자? 우리가 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담을 받은 1학년 학생.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X 이렇게 되겠는데. 자, 그럼 2학년은 몇 명일까요? 2학년은 바로 30-x만 주시면 돼요. y로 두면 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미지수 몇 개로? 한 개로 두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근데 남학생이요. 남학생이 1학년은 남학생 비율이 몇 %라고요? 40%죠. 그럼 40%는 요 x명 중에서 40%이니까 바로 뭐가 된다? 0.4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학생은 몇 %일까요? 여학생은 60%입니다. 왜? 남학생 아니면 여학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 빼기 0.4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6x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학년 볼까요? 자, 2학년은 남학생이 몇 %다? 30%랍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그죠? 바로 30-x에다가 0.3을 곱해주시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여학생은 몇 명이죠? 그렇죠? 70%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70이 아니고 0.7 해야 됩니다. 0.7. 자, 그럼 여기는 퍼센트로 나타내야 되니까 뭐다? 예, 바로 0.7. 자, 0.7에다가 30-x로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남학생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남학생은 어떻게 되냐면 0.4x에다가요. 0.3에다가 30을 곱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9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0.3x 이렇게 됩니다. 그럼 0.4x에서 0.3x를 빼면 0.1x고요. 자, 거기다가 9명을 더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학생은, 자,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0.6x에다가 0.7 곱하기 30-x 하는 거거든요. 그럼 0.6x가 되고 0.7 곱하기 30은 얼마냐면 21이 나옵니다. 그리고 0.7 곱하니까 마이너스 0.7x네요.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0.1x 더하기 얼마다? 2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남학생 중에서 그 학생이 1학년이 확률이 5분의 2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될까요? 그죠? 남학생 중에서. 그럼 남학생은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남학생이죠. 자, 그러면은 얼마다? 0.1x 더하기 9분의 0.1x인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럼 0.1x 분의 0. 얼마다? 0.1x 더하기 9분의.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죠? 그쵸? 우리가 남학생이면서 1학년이에요. 그러면 남학생이면서 1학년인 경우는 얼마가 되냐면 0.4x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기초문제에서도 표로 구분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게 얼마라고요? 5분의 2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풀어주시면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0.1x 더하기 9분의 0.4x는 얼마다? 5분의 2죠. 자, 그럼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10을 곱할게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90분의 여기는 얼마다? 4x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풀어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각선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곱해주시면 20x가 되고요. 이렇게 곱해주시면 2x 더하기 얼마다? 180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나왔네요. 20x에서 2x를 빼면 얼마가 되냐면 18x가 되고요. 그게 얼마다? 180이다 보면 됩니다. 그럼 답 나왔네요. 자, x는 얼마다? 1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 1학년 남학생은 모두 몇 명이다? 자, 10명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10명. 그러면 10명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푸는 요령이 자, 딱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뭐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표를 만드셔야 돼요. 자, 표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요소가 두 개예요. 하나는 뭐다? 학년, 하나는 뭐다? 성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 표를 완성해 가지고요. 야, 이건 무슨 확률 문제다? 조건부 확률 문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그것이 얼마다? 5분의 2라고 해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팁입니다. 자, 뭐를 만들어야 된다? 표 만들기.
꼭 만들어서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6번 어느 음식점에서 하루의 매출 목표액을 달성하는 확률은 그날 비가 오는 경우는 0.9고요. 비가 오지 않는 경우는 0.3이라고 합니다. 날씨하고 관련이 있는데 비가 와야지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가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비가 올 확률이 얼마일 때 0.6일 때 이 음식점에서 오늘 하루의 매출 목표를 달성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날씨가 좋을 때 그리고 날씨가 비가 올 때 비가 안 올 때 이렇게 그 조건에서 우리가 확률을 보는 거기 때문에 무슨 확률이 되냐면 조건부 확률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사건을 좀 나눠줘야겠다, 그죠? 자, 일단은 기준이 되는 건 비가 온다 안 온다잖아, 그죠?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비가 올 사건을 뭐라고 한다, 그죠? A라고 일단 해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그죠? 하루 목표액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루 목표액을 달성하는 사건을 뭐라고 할까요? 자, B라고 하겠습니다. 하면,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처음에 PA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힌트가 주어져 있죠. 자, 비가 올 확률 얼마라고? 일단 0.6이에요. 자, 그럼 비가 안 올 확률 얼마일까요? 이게 바로 0.4입니다. 왜냐면 비가 온다? 아니면 안 온다. 그래서 여사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이 좀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비가 오면은 우리가 0.9래요.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목표액을 달성하는 확률을 구하는데요. 자, 어떤 조건에서 비가 오는 조건에서는 얼마다? 0.9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부 확률로 표시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비가 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것도 목표를 달성하는데 뭐다? 비가 안 올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얼마가 되냐면 0.4. 그래서 비가 안 올 때 달성하는 확률을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죠? 하루 매출 목표액을 달성하는 확률을 물었어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겠네요. 자, 색깔 좀 다르게 할까요? 자, 일단은 B를 물어본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자, 첫 번째. 자, 일단 뭐가 되겠어요? 비가 오고 뭐다? 그죠? 매출액을 달성할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비가 안 오고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우리가 매출을 달성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경우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럼 A 교집합 B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럼 A 교집합 B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바로 얘를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B의 정의가 B바 A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바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PA분의 뭐가 되겠어요? PA 교집합 B가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A 교집합 B를 물으면요. 바로 뭐다? 여기서는 P 바로 B바 A에다가 뭘 곱해줘야 된다? 그리고 앞에다가 PA를 곱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좀 깨끗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그럼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PA하고요. 그러면 뭘 곱하면 된다? B바 A를 곱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 여집합, 교집합 B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그럼 우리가 뭘 구해주셔야 되냐면 요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B바 A의 여집합을 구하시면 자, P의 A의 여집합 분의 뭐가 되겠다? P, A 여집합, 교집합 B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뭐에다가 그쵸? 바로 A의 여집합에다가 뭘 곱하시면 되냐면 B바 A의 여집합을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잠시 옮겨볼게요. 자, 그러면 PA 곱하기 뭐다? PB바 A가 되겠고요. 자, 더하기. 자, 그 다음 P 뭐다? 자, A 여집합 곱하기 P에 뭐가 된다? 우리가 B바 A의 여집합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 구해놨네요. 그럼 A 여집합은 PA는 얼마가 되겠어요? 0.6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PB바 A는 아까 구해놨었습니다. 얼마다? 0.9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A 여집합 볼까요? 자, 아까 제가 그냥 말로 물었는데, 자, B가 올 확률이 0.6이니까 B가 안 올 확률은 그쵸? 1에서부터 0.6을 빼신 0.4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B바 A 여집합 앞에 구해놨었습니다. 얼마다? 0.3이죠. 그래서 곱하기 0.3이 나와요. 자, 그럼 요거는 0.69 얼마다? 54, 0.54가 되고요. 요 0.4 곱하기 0.3 하시면 됩니다. 그럼 0. 얼마다? 1, 2가 되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얼마가 됐냐면 0.66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밌는 문제다, 그죠? 자,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 비가 올 때, 이 집은 비가 오는 걸 바라야겠습니다. 맞습니까? 왜 비가 와야지 장사가 더 잘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온다 안 온다를 본 거기 때문에 무슨 확률 문제가 된다?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거든요.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빨간 공 2개와 파란 공 3개가 들어가 있는 우리가 주머니가 있는데요. 자, 이때 A, B 두 사람이 A, B의 순서로 공을 한 개씩 임의로 꺼냅니다. 먼저 빨간 공을 꺼낸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데 승부가 날 때까지 공을 꺼낸다고 하네요. 자, A가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자, 체크, 자, 뭐다, 자,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습니다. 비복근 추출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뺐기 때문에 다시 안 넣으면 분모가 좀 줄어드는, 전체 경우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우였어요. 자, 이거 그러면 표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일단 A, B 순으로 우리가 뽑는다는 말은 A, B, A, B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첫 번째 경우는, 자, 누가 바로 꺼내버리면, A가 바로 무슨 공? 빨간 공을 꺼내버리면, 여기서 게임이 끝이에요. 자, 그러면 빨간 공 꺼낼 확률이 얼마가 되죠? 자, 그쵸. 첫 번째, 전체 5개 중에서 빨간 공이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5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우리가 빨간 공을 못 뽑았어요. 즉, 파란 공을 뽑은 거죠. 자, 그 다음에 B도 파란 공을 뽑고 다시 A가 빨간 공을 뽑으면 돼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죠? 이때는 이렇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러면 빨간 공 못 뽑고 파란 공 뽑아야 되는데, 그럼 5분의 3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4개 중에서 뽑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무슨 공이다? 파란 공을 뽑아야 되는데, 파란 공이 3개 있었는데 하나 뽑아냈어. 그럼 파란 공 몇 개가 되냐면 바로 2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자, 세 번째는 이제 A가 빨간 공 뽑아야 돼요. 자, 그런데 전체 개수는 다시 하나 줄어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3이 되는 부분이고요. 빨간 공은 여전히 몇 개다? 우리가 2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계산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약분해 보겠습니다. 자, 3 약분되고요. 2, 4 약분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5분의 1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또 다른 경우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A도 못 뽑고 B도 못 뽑고 A도 못 뽑고 다시 B도 못 뽑아야 되는데, 그럼 이거 말이 안 되네. 왜냐면 우리가 파란 공이 몇 개밖에 없다?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2가지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2가지로 나눴죠, 그죠? 자, 이때는 우리가 합의 법칙이, 즉 덧셈 정리가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만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5분의 2하고 5분의 1을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가 된다? 잘 안 적히네요. 답 얼마다? 5분의 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푸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어떻게 도식화.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경우를 나눠주셔야지 풀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색깔을 다르게 했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두 학생 A, B가 연말에 공연을 관람할 확률이 각각 7분의 1하고 5분의 2라고 하네요. 자, 근데 각 학생이 공연을 관람할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두 학생 중에서 한 학생만 연말에 공연을 관람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학생 중 우리가 한 학생만 연말에 된단 말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확률은 첫 번째 이렇게 됩니다. A는 관람하고, 자, 근데 동시에 B는 어떻게 되겠어요? 관람하지 못할 확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는 우리가 관람을 못하는데요. B는 그러니까 그리고 B는 우리가 관람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래서 경우가 2가지가 나오고요. 이건 서로 따지고 보면 배반 사건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덧셈 정리를 사용해서 뭐하다 더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뭐하다고요? 독립이라네. 자, 그럼 독립이면 어떻게 되냐? 앞에서 A 교집합 B가 우리가 독립이라는 조건에서는 교집합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렇죠? 각각의 확률을 곱해준다라고 앞에서 배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적용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PA가 되고요. 여기는 B의 여집합의 확률을 곱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가 되냐면 PA의 여집합의 확률에다가 바로 뭐다 PB를 곱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PA 보겠습니다. 그럼 PA가 얼마라고요? 그죠? 7분의 1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1에서부터 5분의 1을 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자, 그 다음에 A 여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1에서부터 우리가 7분의 1을 빼주시면 되겠고, PB는 얼마가 되냐면 5분의 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7분의 1 곱하기 5분의 3이 되고요. 여기는 7분의 얼마다? 6
곱하기 얼마다? 5분의 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물론 약분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약분이 되는 게 없네. 자, 그러면 7호 얼마다? 분모는 35로 갔고요. 여기는 3, 여기는 얼마다? 12가 돼요. 그래서 35분의 얼마다? 15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5로 약분하겠습니다. 자, 그럼 7분의 얼마다?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은 항상 집합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일단 교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서로 뭐다? 독립이면 교집합의 확률은요. 두 확률을 그냥 뭐 하면 된다? 곱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독립이란 조건, 개념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승부차기 성공률이 각각 80%와 60%인 병원이와 지훈이가 차례로 승부차기를 한 번씩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적어도 한 명이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한 단어는 뭐다? 그죠? 우리가 적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적어도 한 명이 승부차기에 성공한다는 것은 경우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세 가지나 나오겠죠? 어떻게? 처음에 병원이는 성공하고 지훈이가 실패할 경우. 그것도 되고요. 병원이가 실패하는데 지훈이는 성공하는 경우, 그리고 뭐다? 둘 다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그렇게 세 가지를 구할 바에야, 자, 반대는 뭐죠? 그죠? 둘 다 실추할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무슨 사건을 쓰시면 되냐? 바로 요 사건을 쓰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그죠? 병원이가 실패할 확률입니다. 어떻게 돼요? 1에서 멀다 0.8을 빼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병원이가 우리가 실패할 확률은 얼마가 되냐면 1에서부터 0.6을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서로 뭐다? 독립이라고 했죠. 그럼 이때는 교집합입니다. 얘도 실패하고 얘도 뭐다? 실패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독립은 앞에서도 배우셨지만 교집합의 경우는 어떻게? 가까이 확률을 곱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그럼 뭐다? 둘 다 실패하는 확률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적어도 한 명이 승부차기 성공할 확률이기 때문에 바로 전체에서 이 확률을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답은요, 1 빼기 0.2 곱하기 0.4요. 자, 0.2에다 0.4를 곱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0.08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답은 얼마다? 0.92.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내면 얼마가 되냐면 92%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교집합의 확률은 뭐다? 가까이 확률은 뭐다? 곱해주는 부분이고요. 적어도란 단어 때문에 무슨 사건? 그죠?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개념 정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